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죠.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회 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 보시죠. 자, 2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맨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 지상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원인은 매매 기타 사유예요.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물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가등기 할 때. 따라서 나대지상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유됐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5번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옳은 지문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이죠. 통행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의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1번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요건으로 한 물건 X죠.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양도 처분할 수 없으므로 2번도 X고요. 3번 통행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의 약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X죠. 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하고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X가 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 2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은 X예요. 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목조물 인도받지 않더라도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또 2번 전세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적 성질도 같죠. 따라서 전세권이 종된 권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전세권도 따로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네요. 그죠? 양도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 목조물이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받겠죠? 그러면 이제는 누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양수인이, 따라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은 전세권은 뭐죠? 소멸이 되고요. 물론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돼야 되니까 4번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 수 없이 전세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러하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금이 소멸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냐면요.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돼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안 보려면 그것이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류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제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은 X죠. 압류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옳은 질문은 몇 번이죠? 2번이고 2번이 답이네요. 2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돼요. 따라서 3번 채권과 물권 사이의 결령관계가 있다는 말은 원래 채권이 뭐죠?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 사이에 결령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원래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됩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되고요. 3번이 X고 3번이 답이네요. 2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이 제3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죠? 물론 이 사람도 변제했으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 소유자가 변제했다면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 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존의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종존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소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약상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종존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X죠. 2번입니다. 제3취득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려고 해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니까 지연배상금 전액을 변제해야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이걸 불가불성이라고 하죠. 자,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 최고에 축소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압류를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압류를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자신이 직접 압류해야 된다는 4번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대체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예요.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고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 채권이 아닌
대체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 2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소의 X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이제 이 근저당권은 뭐로 바뀌냐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죠. 물론 이 경매 신청이 취하됐더라도 일반 저당권을 변했다는 사실은 번복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면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분도 보시고요. 27번.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그죠? 않는 것은. 자, 3번 보시면,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곳을 보겠다. 이거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 여부는 승낙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고요.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청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반송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 이것도 참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8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요 소실, 멸실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로 가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의 수령 지체 중이죠. 자, 후발적 불능인데 귀책 사유가 없는데 위험부담 문제인데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후발적 불능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 꼼꼼히 분석해 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연구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29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동시이해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하면,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경계가 이행인가요? 경계? 자,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경계도 뭐라고요? 이행. 이행이니까 동시이해 항변권을 뭐 하겠습니까? 소멸시키겠죠. 따라서 2번 동시이해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취소권의 법정 추인에서도 나오거든요. 경계는 이행이니까 취소권자가 경계하면 추인한 것이 되고요. 또 경계는 이행이니까 경계하게 되면 동시이해 항변권은 뭐가 되죠? 소멸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을은 갑소의 액수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위 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사례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4번 보시면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기망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은 병의 매매 대금 지급을 지원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죠. 취소할 수 있겠죠. 왜요? 대리인이 사기쳤으니까. 답이 너무 싱겁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31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5번을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회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거죠. 그죠? 그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가 취하고 본래의 매매 계약이 이행해서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예요. 자, 왜냐하면 해제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고요.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순간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미 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이 됐다면 그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 것이고 그 소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해제가 돼서 그 계약은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을 보시면 매매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뭐 특약을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받은 돈만 포기하면 되느냐, 또 아니면 받은 돈의 배액만 상환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제가 판례 영상에도 설명드렸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말하면 계약상 약속한 지급하기로 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받은 돈의 배액만을 상환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번이죠.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했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어요. 자,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악의 매수인은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가 지금 일부 타인의 권리래요. 그러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5번. 2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죠? 34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중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따라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1번이죠. 자, 2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면 안 돼요. 만약에 부합이 돼서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인 명백한 임대차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여간방의 하룻밤 잔 경우죠. 여간방의 하룻밤 잔 경우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부속물 매입 청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월이죠. 6월 내에 행사되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답이네요. 35번입니다. 갑은 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에서 옳은 거죠. 자, 순서를 적어볼까요? 을 저당권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갑의 주택 임차권이 두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 저당권이 뭐죠? 세 번째예요.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또 이 갑의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요. 따라서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죠. 왜냐하면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배당 순위는 을, 갑, 정이니까 을보다 후순위니까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지문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데 그건 아니죠.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정이 3순위니까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보다 좀 쉬운 예입니다. 3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8의 기출문제네, 그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기출문제도 좀 몇 문제 넣었습니다. 2번이 답이죠. 갑이 청산기간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가등기담보법 위반한 거죠.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무효예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요. 2번,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병,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산기간 전이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가등기도 소멸되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7번입니다.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1천만 원을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요. 다만 몇 가지는 적용됩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줘요. 세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고요. 확정 일자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인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조금만 변형한 겁니다. 답은 2번이죠. 3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2번을 보시면, 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공용부분 뭐가 떠오르세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는 등기 없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된 법률상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인 거죠. 1번은 X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동안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채권 양도로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돼야 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과 청산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 기속된다. X죠. 청산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겠죠. 4번도 X입니다. 그죠? 답은 5번이죠. 자, 40번입니다. 명의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4번이 답이거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연인이에요. 그래도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근데 둘이 잘 사귀다가 드디어 혼인을 했어요.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됩니다. 혼인한 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혼인한 때부터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요 명의신탁 약정도 등기도 유효가 돼요. 언제부터요? 혼인한 때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둘이 이혼하거나 사망을 해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유효했던 것이 무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이 4번 질문이 왜 틀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가 됐더라도 무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모의고사 보신 분들 1회 모의고사는 점수가 참 잘 안 나옵니다. 제가 1회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드리려고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고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낯선 문제를 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연습하시며 10월 달에 합격점을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